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위상수학 적공간 단원입니다. 적공간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6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항이 2025학년도 전공 B 7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위상 공간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위상 공간에 각각의 위상의 기저, 위상 공간 X, 위상 공간 Y 각각의 위상의 기저, 위상 공간 X의 기저를 캐피털 U, 위상 공간 Y에 대한 기저를 캐피털 V, 이 두 위상에 대한 기저의 곱을 위상 공간 X와 위상 공간 Y의 곱집합의 기저로 정의할 겁니다. 기저가 되기 위한 필요하고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바로 확인이 되죠. 두 위상 공간의 각각의 기저의 곱을 두 위상 공간의 곱집합의 위상의 기저로 디파인하는 겁니다. 이 기저의 곱을 두 위상 공간의 곱집합의 기저로 갖는 위상을 프로덕트 토폴로지, 즉 위상 공간, 즉 적공간이라고 디파인할 거예요. 두 위상에 대한 곱집합의 위상의 기저는 각 위상의 기저의 곱으로 정의한다. 기저가 정의되면은 위상의 원소들이 구체화되는 거죠.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가 되면은 위상수학에서의 문제들은 게임 오버죠. 무슨 소리냐? 위상의 기저를 구체화했으니까 위상의 원소가 파악이 됨으로써 위상과 관련된 문제들,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심지어 연속함수까지, 그리고 convex, connected,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으로 디파인 하잖아요. 자, 노트할 내용은 적공간의 위상의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으로 정의됐으니까 이 적공간에서 각각의 위상 공간으로의 사형함수, 프로젝션 맵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젝션 맵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위상 공간 X에 대한 임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 곱공간, 적공간에서 열린 집합이 되죠. 마찬가지. 즉, 이 프로젝션 맵은 명백히 연속인 유료의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연속인 유료의 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 그러면 위상 공간 X로의 연속인 유료 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죠? 자, 위상 공간 Y로의 연속인 유료의 함수인 사형 함수에 대한 프리이미지. 자, 이 각각을 유니온을 하면은, 인터섹션을 하면은 바로 뭐가 만들어질 거냐면은 기저의 원소가 만들어지죠. 자, 이러한 부분집합 쪽을 우리는 부분기저라고 했었습니다. 적공간의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 그리고 적공간에서 각 위상 공간으로의 연속인 유료의 함수인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이미지의 유니온이 바로 적공간의 부분기저가 되겠다. 특별할 거 없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팁으로 알려드릴 게
위상에 관련된 문제들은 위상의 원소인 열린 집합, 즉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다 해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게임 오버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convex, connected. 각각의 위상 공간에서의 이러한 결과들의 곱으로 곡공간에 대한 위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상 공간 X의 부분집합 A, 위상 공간 Y의 부분집합 B. 자, 그러면 이 두 부분집합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각각의 클로저, 위상 공간 X에서의 A에 대한 클로저, 위상 공간 Y에서에 대한 클로저. 자, 그리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각 위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의 곱으로. 그럼 자연스럽게 이 곱집합에 대한 경계는 클로저에서 인테리어를 빼주면 되겠다.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각 위상 공간에서에 대한 클로저의 곱집합에 대한 인테리어는 각 위상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곱. 자, 그러면 곱집합에 대한 컴팩트성, 각 위상 공간에서의 컴팩트. 그러면 두 개의 컴팩트 셋에 대한 곱집합은 컴팩트가 되겠다. 하나라도 컴팩트가 아니면 곱집합은 컴팩트가 안 되겠다. 두 개의 곱집합에 대한 커넥티드는 각각의 위상 공간에서 커넥티드 스페이스에 대한 곱집합이 커넥티드가 되겠다. 하나라도 커넥티드가 아니면 커넥티드가 되지 않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적 공간에 대한 위상의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으로 디파인 한다는 거. 그리고 부분 기저는 적 공간에서 각각의 위상 공간으로의 프로젝션 맵에 대한 프리 이미지의 유니온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 적 공간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심지어 올해 출제될 문제까지. 간단하죠? 자, 실제로 기출문제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07학년도 16번 문항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위상공간 X1은 실수집합에서의 유절 토폴로지입니다. 유절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자, 위상공간 X2는 실수집합에서의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입니다.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저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면 두 위상 공간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위상에 대한 기저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과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에 대한 곱집합으로 주어지겠죠. 곱공간, 적공간에 대한 위상의 기저가 구체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게임 오버. 각 위상 공간에서의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각 위상 공간에서의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곱집합으로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를 계산하겠다. 자, 어떤 걸 물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곱공간입니다. 자, 집합 A, 곱공간에 대한 부분집합입니다. 이 집합에 대한 배포를 구하고 경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좌표평면도 이렇게 줘놨습니다. 자, 그러면 곱공간에서의 클로저 어떻게 계산된다고 했죠? 각 위상 공간에 대한 클로저의 곱으로 계산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위상 공간은 유절 토폴로지. 그럼 유절 토폴로지에 대해서의 배포는 극한점들의 집합을 추가시켜주면 되죠. 자, 그런데 유절 토폴로지니까 바로 계산되죠. 배포는 바로 뭐가 됩니까?
극한점은 마이너스 1과 양쪽 끝점을 추가시켜주면 되죠. 자, 그리고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기전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위상의 원소이기 때문에, 즉 모든 집합들이, 부분 집합들이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 되죠. 바로 계산됩니까? 참고로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해서의 극한점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극한점 바로 공집합이 되겠죠. 따라서 그러면은 곱공간에 대해서의 클로저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바로 양끝점이 추가된 구간과 양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곱으로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럼 좌표평면에 나타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표평면에 나타내면은 자, 가로축을 유절 토폴로지, 세로축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로 보면은 양쪽 끝점이 추가되죠.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자,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세로축에서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죠. 그러면 요 모서리 좀 빠지고 내부 좀 차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클로저입니다. 곱공간에서. 경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구해야 되겠죠. 자, 인테리어. 자, 인테리어는 또 그럼 마찬가지로 각 위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 각 위상 공간의 인테리어에 대한 곱으로 계산이 되겠다. 유절 토폴로지에서의 인테리어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모든 부분 집합들이 열린 집합이다, 닫힌 집합. 마이너스 1을 두 개를 썼네요. 그죠? 자, 그럼 인테리어에 대한 스케치는 세로축 디스크리트 토폴로지, 가로축 유절 토폴로지. 바로 뭐가 될 거냐면은 정사각형이죠. 경계점이 빠진 정사각형. 그럼 아까 배포 기억나시나요? 배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거였죠. 요걸 딱 뺄 거예요. 그러면 경계점이 어떻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경계점은 이렇게 표현되겠죠. 곱 공간에서의 클로저, 인테리어, 경계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서술할 것도 없죠. 적 공간의 기저는 각 위상 공간의 기저의 곱으로 나타난다. 네, 그래서 유절 토폴로지에서의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클로저, 양쪽 끝점을 추가시켜주면 되죠. 자,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자, 그리고 디스크리트 토폴로지에 대한 위상의 기제는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즉 모든 부분 집합이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 그러면 클로저는 자기 자신, 인테리어도 자기 자신. 따라서 곱공간에서의 클로저, 인테리어, 각 위상 공간에 대한 클로저, 인테리어에 대한 곱으로 나타내겠다. 자, 그리고 서술을 대비하기 위한 수학적으로 서술을 어떻게 할 거냐? 적 공간에 대한 기적. 명확하죠? 적 공간에 대한 기저에 대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곱공간에서 클로저, 각 위상 공간에 대한 클로저에 대한 곱. 자, 그리고 경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를 계산해야 되죠. 자, 인테리어는 각 위상 공간에서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곱.
자, 그래서 인테리어를 계산하면은 됐나요? 그래서 인테리어를 빼주면은 바로 경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011학년도 33번 문항입니다. 실수 집합 위에 두 개의 위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상 T1은 유리수 집합과 무리수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거예요. 유리수 집합도 열린 집합, 무리수 집합도 열린 집합입니다. 자, 위상 T2는 자연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그러면 두 개의 위상 공간에 대한 곱 공간에 대한 기전은 유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의 곱, 유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의 곱, 무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과의 곱, 무리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에 대한 곱 공간에 대한 위상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보이는 거는 위상 공간 T1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죠. 비연결 공간. 위상 공간 T2도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죠. 비연결 공간. 그럼 곱 공간은 비연결 공간이겠구나. 과연 그거를 물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합답형 문제입니다. 2011학년도. 그걸 물었죠. 바로 기억에. 연결 공간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실수 집합과 무리수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의 클로저. 계산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에 대한 클로저. 조밀하냐를 물었으니까. 자, 그러면 무리수 집합과 유리수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는 극한점을 구해야 되니까 이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이 바로 뭐냐면 유리수하고 무리수예요. 유리수의 조밀성, 무리수의 조밀성. 서로소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극한점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0, 1에 대한 유리수 집합과 무리수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는 클로저가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그리고 자연수 집합과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를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의 클로저는 극한점을 추가시켜줘야 되죠. 자, 극한점을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1의 근방은 자연수니까 1은 극한점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엄밀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실수 집합에서 1은 빠져야 되겠죠. 1은 극한점이 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실수 전체 집합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조밀하죠. 덴스 서브셋이 존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실수 집합에 대한 곱집합으로의 함수네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X 성분이 유리수면은 Y 성분은 1로, X 성분이 무리수면은 Y 성분은 마이너스 1로 있습니다. 자, 이 캐피털 F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냐? 자, 연속 함수에 대한 데피니션, 레인지에서의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 되느냐. 도메인에 대한 열린 집합은 위상공간 T1이니까 유리수 집합과 무리수 집합이잖아요. 어찌됐든 위상의 원소들은 무한 집합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X가 유리수일 때는 Y 성분이 1이니까 자, 이때는 임의의 열린 집합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습니까? 각 위상공간에 대한 기재, 곱 이렇게 잡으면 되겠습니까? 자, 프리이미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유리수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 되죠. 자, 그리고 무리수일 때는 무리수 집합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자연수 집합에 대한 컴플리먼트. 자, 프리이미지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무리수 집합이 되죠. 도메인에서 둘 다 뭐가 됩니까? 열린 집합이 됩니다. 연속함수가 되죠. 따라서 참인 것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까?
뭐 특별히 수학적 소수를 볼 건 없죠. 됐습니까? 2013학년도 31번 문항입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에 AN이라는 집합이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은 AN, 요 인덱스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에요. 무한집합이죠. 그리고 인덱스 이상의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기저로 갖는 자연수 집합의 이상입니다. 아, 그러면 A1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A1이 자연수 집합이 되는 거죠. A2는 이 이상의 자연수들이 집합. 아, 그러면 자연수 집합 위에서의 위상에 대한 기저는 결과적으로 무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위상 공간은 X, 그리고 집합 Y는 양쪽 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집합 Y의 위상은 실수 집합에서의 보통 위상 공간에서의 상대 위상 공간, 즉 부분 공간. 그러면 집합 Y 위에서의 위상은 실수 집합에서의 보통 위상 공간,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과의 인터섹션으로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위상 공간에 대한 곡공간에 대한 기저, 각각의 위상 공간에 대한 기저의 곱, 위상 연소가 구체화가 됐죠. 그럼 게임 오버 맞나요? 각각의 위상 공간에서의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곱으로 곱 공간에서 극한점, 폐포, 내부, 외부, 경계가 계산이 된다는 거. 심지어 컴팩트, 커넥티드까지. 자, 합답형 문항인데, 자, 어떤 걸 물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억. 짝수들로 이루어진 집합과, 자, 유리수 집합과의 인터섹션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조밀성. 그럼 각 위상 공간에서의 클로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짝수 집합에 대한 자연수 집합 위에서의 위상 공간에 대한 클로저. 그러면 짝수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 위상. 자연수 집합들은 무한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각각의 기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 위상의 원소들.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들이 되죠. 따라서 짝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자연수 집합이 되겠습니까? 조밀합니다. 그리고 유리수 집합과의 인터섹션, 유리수의 조밀성, 그리고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과의 인터섹션,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 이상의 원소. 결과적으로 뭐가 되나요? Y 전체 집합이 되죠. 조밀하네요. 그죠? 기억 참. 자, 니은은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EN에 대한 근방 AEN, n분의 1에 대한 근방은 어떻게 잡으면 되겠어요? 보통 이상 공간에 대한 부분 공간이니까 왼쪽 끝점을 n 플러스 1분의 1, 오른쪽 끝점 1로 잡아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인터섹션 한 거죠. 상대 위상 공간의 위상의 원소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프리이미지. 그럼 뭐가 되나요? 바로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죠. 그런데 위상 공간 X에서의 위상의 원소들은 무한집합이 돼야 됩니다. 자연수로 이루어진 무한집합. 유한집합이 되어버리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레인지에서의 임의의 열린 집합에 대한 프리이미지가 도메인에서 열린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죠. 즉 연속함수가 되지 않겠다. 자, 이것은 각각의 위상 공간에 대한 곱집합이 컴팩트냐? Y는 뭐 볼 거 없죠. 유절 토폴로지에서는 하이네브렐 띠어럼, 유계이면서 닫힌 집합은 컴팩트. Y는 명백히 컴팩트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위상 공간 X입니다. 자연수 집합. 그런데 자연수 집합의 위상의 기저가 뭐로 주어져 있냐면 바로 A1이 자연수 집합이에요.
그러면 자연수를 덮으려면은 임의의 덮개는 반드시 A1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A1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한 부분 덮개를 임의의 덮개가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위상공간 X 컴팩트, 위상공간 Y 컴팩트. 이거에 대한 곱집합? 각각의 위상의 기저의 곱인 기저로 정의하기 때문에 컴팩트 셋에 대한 곱집합 또한 컴팩트가 되겠다. 그러면 기억 디귿이 참인가요? 자, 이것 또한 특별한 수학적 서술을 살펴볼 거 없죠? 기억, 조밀성, 미연은 연속성. 디귿은 컴팩트. 2014학년도 소수령 2번 문항입니다. 실수집합 위에 보통 이상, 즉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을 기저로 갖습니다. 그러한 위상 공간을 레인지로 갖는 함수네요. 자, 그러면 도메인 집합인 정수집합. 왜 위상을 정의하겠죠? 우리 이제 익숙하잖아요. 함수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도메인의 위상을 어떻게 주겠다? 레인지에 대한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에 대한 프리 이미지로 주겠죠. 그런데 도메인이 정수집합이니까 정수와의 인터섹션으로. 자, 구체적으로 이제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보니까 n제곱으로 주어져 있네요. 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한 위상을 정의를 할 때는 팁이 뭐였었나요? 0을 포함하는 구간과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자, 그러면 가로축 정수집합의 지금 위상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세로축 유절 토폴로지. 그러면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이 두 가지가 있죠. 세로축의 양의 부분, 세로축의 음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세로축의 음의 부분은 볼 게 없죠. 왜 그러냐면은 레인지가 음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따라서 Y축의 음의 부분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공집합이 되죠. 자, 이제 Y축의 양의 부분인 이 위상공간에 대한 기저에 대한 프리이미지는 음이 아닌 실수니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시각적인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그린다면 정수집합이지만 어떻게 주어지나요? 바로 프리이미지가 양쪽 끝점이 포함되지 않는 구간의 합집합으로 주어지는구나. 근데 이 합집합과의 인터섹션을 해야 되죠. 정수집합과의 인터섹션. 그러면 바로 주어지나요? 어떻게 주어지냐면 쌍으로 주어지죠. 마이너스 1, 1.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에 대한 이미지 1, 1에 대한 이미지 1. 그 다음 2가 돼야 되겠죠. 2. 마이너스 2, 2. 이미지는 4가 되겠습니다. 쌍으로 주어지는구나.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물론 이거 두 개에 대한 합집합 또한 이상의 원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론 정수집합과 공집합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기저가 구체화되면은 즉 위상의 원소가 구체화되기 때문에 위상 문제는 게임 오버라는 거. 과연 극한점 페퍼 내부 외부 경계를 물었는지, 커넥티드, 컴팩트 어떤 걸 물었는지 아직까지 문제 끝까지 읽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저를 구체화시키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으로 주어지죠. 구간. 0을 포함하는 구간에서는 구간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정수집합과 인터섹션을 하면 바로 뭐가 주어지게 됐습니까? 0이 딱 주어지겠다. 유상 요소들이 이렇게 구체화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집합 A는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자연수 집합이 0을 추가했네. 집합 B는 이건 바로 확인된 거죠. 집합 B는 바로 뭡니까? 열린 집합이죠. 집합 B는 열린 집합입니다. 열린 집합이자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닫힌 집합이 되죠. 왜 닫힌 집합이냐면은 닫힌 집합 확인하는 유용한 트릭이 클로저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집합에 대한 드라이브 셋 구하니까 공집합이 되죠. 그래서 집합 B는 닫힌 집합이자 열린 집합이 되는 겁니다. 적공간에서 적공간인데 유상공간 T1에 대한 적공간이에요. 이 기저들에 대한 곱을 기저로 갖습니다. 적공간에서. 자, 이 적공간에서의 두 집합에 대한 곱집합에 대한 배포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내부 두 번째 문제, 마지막으로 경계를 구하는 겁니다. B에 대해서는 끝났죠. B에 대해서는 B 자체가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입니다. 그럼 B부터 해볼까요? 바로 계산되니까 B 클로저 인테리어. 자, 그러면 집합 B에 대한 경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집합 A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근데 자, 집합 A에 대해서는 또 합집합으로 주어졌으니까 클로저 어떻게 계산하죠? 각 집합에 대한 클로저에 대한 유니온으로 주어진다. 인터섹션만 조심하면 되죠. 인터섹션은 인클루전입니다. 동호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인터섹션에 대해서만 조심하면 된다. 인터섹션은 인클루전. 정말 용이하죠, 기억하기. 자, 그러면 0은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자체가 열린 집합이니까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 돼버리죠. 그럼 0의 클로저는 0이 될 겁니다. 자, 자연수 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자연수 집합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 그러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그러면 자연수 집합에 대한 극한점들은 음의 정수들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집합 A에 대한 클로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수 집합이 되나요? 그러면 정수 집합과 집합 B 자체가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이렇게 주어지겠나요? 자, 집합 A에 대한 이제 인테리어만 계산하면 되죠.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는 0 자체는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었습니다.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은. 자, 그 다음 자인수 집합은, 자, 이때는 이제 데피니션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열린 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A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인테리어는. 그런데 위상의 원소들을 보니까 반드시 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수 집합에 대한 인테리어는 공집합이 되겠죠. 그럼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는 딱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까? 자, 그럼 정리할까요? 자, 그러면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정수집합과 마이너스 1, 1. 자, 그 다음 곱집합에 대한 인테리어는 0,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자, 그러면 경계는 클로즈에서 인테리어 빼면 되는 거죠. 이거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좀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네요. 그죠? 가로축을 정수집합, 세로축을 실수집합으로 둬버리면, 자, 클로저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나요? 클로저는 물론 정수집합이지만 과장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했습니다. 점으로 지켜야 되겠죠? 마이너스 1하고 1, 이게 클로저입니다. 자, 인테리어는 0,1과 0, 마이너스 1. 그러면 경계점은 클로즈에서 인테리어 빼면 되니까 딱 이 부분만 빠지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그림은 0,1 빠지고 0, 마이너스 1 빠지고 이렇게 딱 되겠죠. 서술형이지만 이거는 적공간에 대한 기제에 대한 수학적 표현만 하시면 되겠죠. 우리 익숙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유상을 정의할 때 0을 포함하는 구간과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서
Y축의 음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공집합, Y축의 양의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간의 합집합과의 정수집합과 인터섹션.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잠깐 여유 드릴 테니까 적공간에 대한 기저 수학적 표현. 지금 서술형 문제예요. 자, 서술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간에 대한 합집합, Y축의 양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수집합과 인터섹션, 정수집합과 인터섹션, 합집합, Y축의 양의 부분, 0을 포함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 0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공집합. 바로 적공간에 대한 기저에 대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자, 이것만 서술이 필요하죠?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기저에 대한 수학적 표현. 나머지는 이제 계산이죠. 나머지는 서술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적공간에 대한 기저의 원소들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 기저의 원소들의 합집합이 위상의 원소가 되는 거죠. 물론 기저의 원소 또한 위상의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위상수학 문제는 게임 오버잖아요.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각 위상공간에서. 적공간에서의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는 각 위상공간에서의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에 대한 곱집합으로. 그래서 집합 A에 대한 자연수 집합의 0을 추구한 집합 A에 대한 클로저는 정수집합. 집합 B 자체는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 따라서 곱집합에 대한 클로저는 각각의 클로저에 대한 곱으로. 인테리어는 이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0은 열린 집합이죠. 자인수 집합에서는 공집합. 따라서 인테리어는 0이 되겠습니다. 0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집합 B는 열린 집합, 자기 자신. 따라서 각각의 인테리어에 대한 곱이 적공간에서에 대한 인테리어. 그럼 경계는 클로즈에서 인테리어 빼면 되죠. (2016학년도) 전공의 12번 문항입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의 기저를 어떻게 조놨냐면은 왼쪽 끝점은 포함되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는 구간. 이러한 구간을 기저로 갖는 위상을 lower limit topless. 우리식 표현은 한. 그래서 이렇게 노테이션 해놨습니다. 또 다른 기저는 이번에는 왼쪽 끝점은 포함되지 않고 오른쪽 끝점은 포함되는 구간. 자, 이러한 기저를 갖는 위상을 upper limit topology. 우리식 표현은 상한. 그걸 TU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저에 대한 곱이 곡공간에 대한 기저겠죠? 그러면 기저를 구체화시켜 볼까요? 시각적으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시각적으로 바로 직사각형이죠. 시각적으로 보면은 오른쪽 끝점 빠지고 아래쪽 끝점 빠지고 위쪽 끝점 포함되고, 그러면 엄밀하게 요 경계점들만 빠지죠. 이러한 직사각형을 적공간에 대한 기저로 갖습니다. 기저가 구체화됐으니까 이 기저와 기저를 이용해서 적공간에서의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커넥티드, 컴팩트 다 해결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걸 물었는지. 집합 A. 집합 A는 바로 뭐냐면은 원점을 중심으로 한 원판이네요. 그죠? 원둘레의 점이 포함돼. 이 원둘레의 이의 점이 포함된 원판에 대한 인테리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클로저. 마지막 문제는 경계 계산하는 거. 시각적으로 바로 살필 수 있죠. 시각적으로 바로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원둘레 이해점이 포함되어 있는, 자, 이는 원판입니다. 자, 먼저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그러면 이 집합과 서로소가 되지 않는 임의의 위상의 원소들. 임의의 위상의 원소가 이겁니다. 이 직사각형과. 그러면 요 빗금친 부분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직사각형과 서로소가 되지 않죠. 그러면 빗금친 부분의 원소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점이 되는 거, 내부점이 되는 거죠. 내부점이. 이 집합에 포함이 되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냐면은, 빗금친 거 생략할게요. 자, 요 임의의 점에 대한 근방이 존재하면 이 점은 집합의 인테리어니까 근방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존재하죠? 그러면 고민해야 될 거는 뭐가 고민이 되는 거다? 원둘레 이해점. 그럼 원둘레 이해점도 바로 보이죠? 뭐가 보이냐면은, 일사분면에 있는 원둘레 이해점, 그리고 축에 이해 있는 점에 대해서는, 그 점들에 대해서는 이 집합에 포함되는 직사각형이 존재할 수가 없죠. 축 위에 있는 점과 일사분면에 있는 원둘레 이해점, 그리고 축 위의 점과 사사분면의 위에 있는 원둘레 이해점, 축의 점과 삼사분면의 위에 있는 원둘레 이해점, 이 집합에 포함되는 직사각형이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사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 이해점에 대해서는 이 집합에 포함되는 직사각형이 존재하죠. 자, 그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각적으로 내부점들만, 축에 있는 점 들어가지 않죠? 자, 그리고 3사분면, 4사분면, 1사분면 원둘레 이해에 있는 점들, 점선으로 하는 거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점들, 이거 바로 인테리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 수학적 표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 빗금친 부분의 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원둘레 이해 점들만 이제 표현하면 되죠. 원둘레 이해 점은 원에 대한 매개변수 방정식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딱 이사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 이해 점만 경계점이 되는 거니까. 인테리어. 자, 두 번째는 이제 페포입니다. 페포는 극한점들 구해서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집합 A에다가. 근데 방금 살펴봤지만 집합 A에 있는 원둘레 A의 점까지 포함한 점들과 임의의 위상과는 서로소가 되지 않죠. 그럼 집합 A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클로저가 되는 거죠. 집합 A 자체가 클로저가 되는 겁니다. 즉 A에 대한 드라이브드 셋이 A가 되는 거잖아요. 즉 A 클로저는 A입니다. 자, 그러면 경계는 이 클로저에서 인테리어 빼면 되니까. 자, 빼볼까요? 자, 인테리어 빼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하면 되죠. 빠진 부분 들어가고 요 축에 있는 점들 추가됩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점들은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 추가시켜줘야 되겠죠. 들어가는 부분들 다 제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경계점이 되겠습니다. 출제가 잘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출제 의도가 명확하죠. 출제가 정말 잘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히는 문제예요. 시각적으로는 명백하다. 자, 이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 직사각형에 대한 수학적 표현. 적공간에 대한 기저입니다. 자, 그래서 원둘레 이해점이 포함된 디스크에 대한
인테리어. 고민되는 거는 원둘레 이해점만 고민된다. 자, 그래서 원둘레 이해점. 중심의 원점이고 반지름의 1인 원둘레 이해점입니다. 이 원둘레 이해점 중에서 이사분면이 위에 있는 원둘레 점만 추가가 됐었죠. 왜 그러냐면은 이사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 점에 대해서만 집합 A에 포함되는 근방이 존재하잖아요. 그에 대한 수학적 표현입니다. 즉 이사분면을 제외한 원둘레 위의 점에 대해서는 집합 A에 포함되는 이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시각적으로 명백한데 이 시각적 표현에 대한 엄밀한 수학적 표현. 이 비컨지 부분의 점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사분면 위에 있는 원둘레이의 점에 대한 표현. 집합 A에 대한 인테리어입니다. 클로저는 자기 자신. 왜냐? A 드라이브 셋이 A죠. 그러면 경계는 클로저에서 인테리어 빼주면 되니까. 됐습니까? 2025학년도 전공비 7번 문항입니다. 실수 집합 위에 여가산 유상입니다. 즉 컴플리먼트가 가산 집합인 거죠. 그럼 유상의 원소는 비가산 집합. 즉 비가산 집합이 열린 집합인 거예요. 위상 공간 T1은. 그리고 또 다른 위상 공간은 좌표 평면 위에 보통 이상. 그러면 원둘레이의 점이 제거된 원판을 기저로 갖는 거죠. 그러면 곡공간에 대한 기저 구체화하면 시켜볼까요? 곡공간에 대한 기저는 비가산 집합과 원판, 원둘레이 점이 빠진 원판. 그림으로 그리니까 좀 이상한가요? 수학적으로 표현할까요? 그러면 U 곱하기 원판. U는 비가산 집합입니다. 양의실수 델타. 기저가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더 이상 뭐 고민될 거 없죠. 나올 것도 뻔하잖아요. 자, 과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이 적공간에서 집합 S, 비가산 집합을 위상의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는 이 집합에 대해서 바로 뭐예요? 이 집합 자체가 뭡니까? 비가산 집합이죠. 열린 집합입니다.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해서 열린 집합, 인테리어는 바로 계산되네요. 그죠? 자기 자신. 닫힌 집합은, 클로저는 이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 가장 작은 닫힌 집합. 닫힌 집합은 뭐가 돼야 되나요? 가산 집합이 돼야 됩니다. 근데 가산 집합이 비가산 집합을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좀 생각이 애매해지나요? 실수 집합은 열린 집합이자 닫힌 집합이잖아요. 그럼 클로저는 뭐가 됩니까? 실수 집합이 되는 거죠. 비가산 집합을 위상 원소로 갖는 위상 공간에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집합은 원둘레이의 점이 제거된 원판을 기저로 갖는 위상 공간입니다. y꼴 sin x분의 1이네요. 좀 익숙하지 않나요? 여기다가 뭐만 추가시키면 y축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추가하면 바로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죠. 유상수학의 대표적인 그래프잖아요. 유상수학자의 곡선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 왜? 이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가 connected but not pairwise connected. 연결 집합이지만 호상 연결 집합은 아니죠. 그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냥 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arcwise connected, pairwise connected는 임용시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죠. 자, 그러면 이 집합에 대한 위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
공집합이죠. 닫힌 집합은 이 집합 위의 원소들과 원둘레의 점이 제거된 원판 위의 점과 소수가 되지 않죠? 그러면 이 곡선 위의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극한점이 되는 거죠. 근데 뭐도 추가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y축에 있는 점을 추가한 집합을 토폴로지스트 사인 커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폐포도 계산이 됐네요. 과연 문제가 그걸 묻는 문제예요. 이 집합에 대한 인테리어,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곱 바로 계산됐죠.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자, 인테리어는 어떻게 됩니까? 공집합. 자, 폐포, 각 집합에 대한 클로저에 대한 곱. 클로저가 바로 뭐예요? 여가산 이상 공간에서 클로저. 실수 집합이죠. 자, 이 이상 공간에서의 클로저. 이 집합에 뭘 추가시키면 되는 건가요? y축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추가시키면 됩니다. 2025학년도 전공비 7번 서술형 문제예요. 그러면 서술에 신경 쓸 건 뭐밖에 없습니까? 적공간에 대한 기저. 어떻게 표현한다? 비가산 집합과 원판, 양의 실수, 델타. 이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만 필요하죠. 나머지는 단순 계산입니다. 서술하는 것도 전혀 부담되지 않잖아요. 자, 적공간에 대한 기저. 먼저 여가산 이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와 클로저. 자, 인테리어는 자기 자신, 비가산 집합이니까. 클로저는 실수 전체 집합. 유절 토폴로지에서의 인테리어와 클로저. 인테리어는 공집합. 왜냐하면 굳이 안 보셔도 되죠. 인테리어가 되려면은 이 집합에 포함되는 가장 큰 열린 집합이잖아요. 이 집합에 포함이 돼야 돼요. 시각적으로 그려볼까요? 정역이 양수 이상이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오실레이션은 진동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럴까요, 여기? 네. 여기를 파이분의 2라고 할까요? 파이분의 2에서 파이분의 2에서 1이 되겠죠? 몇 점이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또 제가 엄밀하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소설해 놨습니다. 인테리어는 공집합. 클로저는 이 집합과 서로서가 되지 않는 임의 이상의 원소. 방금 그렸지만 임의 점 선택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임의 근방, 원판. 서로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인테리어 클로저 극한점이 되는 거야. 리미트 포인트가. 자, 고려해야 될 거는 y축 위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참고로 왜 커넥티드인 거는 디스커넥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냥 참고 삼아 왜 패스와이즈 커넥티드, 아크와이즈 커넥티드가 아니냐? 호상 연결 집합이라는 것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한 패스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연속 함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속 함수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까지 추가된 집합에서는 그럼 요 y축 위에 있는 점과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하는 패스가 존재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사이에 엄청난 진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y축 위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과 요 곡선 위에 있는 점과를 연결하는 패스는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쿠아이즈 커넥티드 셋은 아니라는 거.
참고입니다. 이걸 공부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워낙 유명한 곡선이니까. 왜 y축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가 극한점이 되는지. 시각적으로는 명백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극한점은 곡선 위에 있는 점과 y축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를 추가시키면 되죠. 그럼 배포는 이 집합 자체와 y축에 있는 점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추가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각 위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와 클로저를 계산한 겁니다. 집중하시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걸 소개해 드렸어요. 정작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접공간에 대한 기저. 이거에 대한 수학적 표현. 비가산 집합과 비가산 집합이 위상의 원소니까. 그 다음 원둘레 2의 점이 제거된 원판과의 곱. 자, 수학적 표현.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다시 추가시킬게요. 양의 실수. 이게 바로 접공간에 대한 기저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각 위상 공간에서의 인테리어에 대한 곱. 클로저는 각 위상 공간에서의 클로저에 대한 곱. 자, 이렇게 해서 접공간과 관련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문항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습관, 어떤 습관? 리뷰하는 습관. 자, 그럼 접공간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개념이 기저가 어떻게 주어진다? 각 위상공간에 대한 기저의 곱이 위상공간 X, 위상공간 Y. 그러면 접공간의 위상의 기저는 위상공간 X에 대한 기저, 위상공간 Y에 대한 기저. 이렇게 표현할까요? UX, VY 좀 더 명백하게. 자, 이 곱집합의 기저로 갖는 위상을 프로덕트 토폴로지라고 한다. 그럼 위상의 기저가 구체화가 되면은 위상수학 문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게임 오버. 왜냐? 극한점, 배포, 내부, 외부, 경계, 각 위상 공간에서. 이렇게 구할 거기 때문에. 인테리어. 각 위상 공간에서 이렇게 구할 거기 때문에. 컴팩트. A가 컴팩트, B가 컴팩트일 때 컴팩트. 곱집합. 커넥티드. A가 커넥티드, B가 커넥티드일 때 곱집합, 커넥티드. 지금까지 접공간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유상수학 마지막 단원입니다. 상공간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